네, 대통령 일가를 정주준하고 있는 이상직 의원 수사에 대한 얘기 오늘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에 지급보증을 서준 회사 타이스타젯에 근무했다. 또 이 8개월 동안 임금을 체불해온 이스타항공 2020년에 600여 명을 무더기로 정리해고 했는데 이상직 의원과 가족들이 아무런 법적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개인 재산을 고스란히 챙겨서 빠져나갔고 이와 관련해서 횡령배임죄로 이상직이 현재 수감 중입니다. 이상직과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관련성, 쉽게 말해서 서모 씨에게 이상직이 태국의 한 회사를 만들어서 취업 특혜를 줬고 또 이상직이 이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받았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인데요. 문 대통령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건 2018년 3월입니다. 이 4개월 뒤인 2018년 7월에서 8월경에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이 대통령 사위가 타이스타젯에 채용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가 않은 기묘한 커넥션이어서 대가성이다, 보은성이다 이런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타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이 이름마저 같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이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다라고 주장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타이스타젯 핵심 관계자가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직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취업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회사 관계자입니다. 다혜 씨 이혼 그리고 태국 이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문들, 이 비밀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한 가지 더 의혹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현미 장관과 이상직 의원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뒤얽힌 골프장 게이트 의혹입니다. 스카이 72 게이트까지 오늘 추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 TV조선 정치부 기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미미뉴스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네,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상직 의원과 또 문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의 이제 특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 2018년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통해서 고발이 된 상태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기소 중지가 됐어요. 시한부 기소 중지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수사가 좀 진전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상직이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 비밀일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상당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청와대 어떤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2년,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상직은 이 정권에서도 항상 요직을 차지를 해왔었고 그런데 또 이상직이 보면은 전통적인 친문 의원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동영계, 박지원계에 가까웠다. 그리고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노 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근데 어떻게 해서 이번 정권 들어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연루가 됐을까? 그리고 이상직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과 또 김정숙의 눈에 들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은 부분이 알려진 것도 있지만 핵심 근처에도 저는 안 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직이 직접 본인이 입을 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매달리고 있고 또 실제로 태국에 가서 또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중에 하나인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이상직 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이스타항공을 실소유하고 있다. 본인이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 이스타젯이 또 어떤 회사입니까? 태국 방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이스타항공과 타이스타젯이 동일한 회사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일단 이스타라는 이름이 같고 그런데 이상직은 현재는 지금까지 이 두 회사의 관련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취업 지시가 박석호 대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박석호 대표가 이스타젯, 타이스타젯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문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를 취업시켰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이스타젯 에어서비스 태국 티켓 총판이라는 곳이 이제 71억 원의 외상을 줘가지고 이스타항공에서 이렇게 줬고, 또 71억 원의 설립 자금이 이렇게 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돌아간다. 결국에 이제 차명 실소유가 이상직 의원이 아니냐, 이런 전반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자금 거래라던가 이런 것들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 거래 출처가 이상직의 조카인 이모 씨의 노트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71억 원이 어떻게 해서 타이 이스타젯에 흘러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취재진들이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를 직접 찾아갔어요.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스타젯 로고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와 똑같다. 타이스타젯 어떤 회사냐? 방콕에 사무실을 둔 자그마한 항공사다. 2017년 2월에 자본금 71억 원으로 설립된 태국 법인인데, 항공 운송업을 한다고 돼 있긴 하는데 지금까지 비행기를 한 대 제대로 띄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딸 일가가 난데없이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문 대통령의 사위가 이 허름한 항공사에 뜬금없이 간부 전무이사로 취업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증권 게임 업체, 그 당시에 이제 토리게임즈라는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성우 씨가 이 항공사랑은 어느 정도 인연이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왜 이 회사에 취업을 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서 모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문다희 씨의 태국 이주,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태국으로 이주를 했을까?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하필 태국으로 이주를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직이 분명히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맞다면 사실상 이상직이 도와준 꼴이고, 어떻게 보면 생활비의 어떤 출처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금액들, 이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연봉이나 월급들이 본인의 어떤 생활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상직이 비밀을 알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사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대통령의 사위 연결이 과연 우연으로 보이느냐, 이런 것인데요. 이 당시 이제 2017년에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한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상직이 어떤 인물이냐 하냐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를 좀 수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여권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좀 많이 옆에서 챙기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도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에 오릅니다. 이 중진공 이사장이 어떤 자리냐 하면은, 이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을 하는 그런 공기업인데 연간 3조 7,500억 원을 주무르는 요직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여권 관계자들이 그 당시에 좀 욕심을 내기도 했던, 중진공 이사장에서 자진 사퇴한 뒤에는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습니다. 이 전북 전주을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 민주당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또 공천 과정에서 많은 잡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후보들을 모두 꺾고 어쨌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한 그 배경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좀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의혹을 풀어줄 열쇠를 쥔 박석호, 아까 제가 도표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박석호라는 사람 타이스타젯의 대표입니다. 타이스타젯의 설립부터 대통령 사위 고용, 그리고 이상직과의 관계, 뭉칫돈의 쓰임새, 이 모든 일에 개입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앙일보에서도 쉽지 않았다. 방콕을 가서도 만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단서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뭘 확인하러 왔느냐라고 되물었다는 거죠. 박석호의 가까운 지인이요. 그래서 또 뭐 기자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박석호가 이상직 앞에서 너무 굽실거리길래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박석호와 이상직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이 지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식의 어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지인의 관계가 아니면 뭐 당연하죠. 타이스타젯이 만약에 이상직 소유라고 한다면은 이 박석호는 어쨌든 채용을 이상직 의원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대표 자리에 앉은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굽실거린다 이 표현을 봐서는 이 둘은 상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석호가 검찰에 출두해서 다 진술했다. 태국에 살고 있는 박석호가 검찰에 출두를 했다. 지난해 1월 중순부터 한 달간, 그리고 7월 하순부터 약 2달간 한국에 체류를 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그러니까 1월 아니면 7월에 한국에 체류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박석호가 이 이상직 의원님에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박석호, 타이스타젯, 이상직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박석호가 본인이 자진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이것은 좀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이상직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 믿고 있어서 나 이제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어떤 본인이 대비를 하게끔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박석호랑 이상직이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 이것은 저희가 이 워딩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박석호가 이상직과 관련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 이 워딩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배임 횡령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박석호가 타이 이스타젯과 자기가 이제 무관하다라고 이상직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석하는 사실을 알린다 이상직한테, 이거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타이 이스타젯에 함께 묶여 있고 또 대통령 사위 취업에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정말 묘합니다. 2018년 3월에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 연간 3조 원을 주무를 수 있는 아주 요직입니다. 그런데 넉 달 뒤인 2018년 7월에서 8월경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사이가, 이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모두 이주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위는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이 사위와 김정숙 여사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 루머로 돌았던 것이고, 또 두 번째가 이 사위가 좀 변변치 못하다.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이 없다. 다혜 씨 가족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없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얘기가 돌았고, 곽상도 의원이 다혜 씨 관련해서 취재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태국에 갔다라는 소문은 사실은 2018년 말경부터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뭐 설마 이 대통령 딸이 태국에 갔을까, 이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면서 뭐 다혜 씨 막 찾으러 간다라는 뭐 기자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뭡니까? 이런 사실들이 2019년에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인정을 하면서 이 다혜 씨 가족이 태국에 전반적으로 다 이주한 사실, 그리고 타이 이스타젯에도 취업을 했다라는 사실들이 2020년경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석호를 출국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방콕에 머물고 있는데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수사 대상이죠. 왜냐하면 타이스타젯의 어쨌든 대표였으니까 공범이나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도 검찰은 방콕으로 유유히 도피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에 출두를 한 이후에도 태국 방콕으로 유유히 가게
놔뒀어요. 자, 그래서 이 사위 특혜 취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수사의 중대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뇌물죄라며 현직 대통령을 거명하는 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 중단을 전주지검이 단독으로 결정을 과연 했을까, 이런 겁니다. 박범계, 김호수, 청와대랑 어떤 교감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검수완박이 저는 이 이상직 의원과 이 다혜 씨를, 그리고 또 사위 서모 씨, 아무리 전 사위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이혼도 이 꼬리 자르기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혜 씨 뭐 당연히 자녀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청와대로서도 급선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정조준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혼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상직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그 부칙 2조에 따르면, 검수완박 부칙 2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으로 이관이 된다라고 하죠. 이 전주지검에서 안 그래도 좀 수사가 기소가 중지된 상태인데, 이 수사가 아무리 최근에 다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하고 있던 기관이 하는 거랑 그 자료가 다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이건 천지 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수완박이 결국에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합리적으로 이 청와대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박석호에게서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 그리고 대통령 사위의 취업 경위만 따져 물었어도 유무죄 판단이 서는 단순한 사안인데 이것을 애써서 회피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국내에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거주 중인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소환 조사를 했는지 이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데, 이제 기소 중지를 한 것,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것이 과연 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더 큰 속내로 이제 대통령 정권이 바뀐 다음에, 윤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 사위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점은 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남죠. 그 청와대 전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의 고위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게 됩니다. 허현준 청와대 전 행정관인데, 문재인의 친인척 비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이상직과 문재인 그리고 딸 다혜 씨 부부와 거래 관련의 실체다. 이 서모 씨가 타이스타에 고위직 근무를 했었고 당시 이름이 제임스였다는 사실,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 이 허전 행정관은 서 씨가 타이스타의 임원으로 취업한 경위, 그리고 정부 이스타항공 지원과의 관계, 그리고 이상직의 비리를 덮어준 것과의 대가성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상직이 국회의원 공천받을 당시에 이 문재인과의 친분을 많이 과시했던 점, 그리고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에 이스타항공을 이용했던 점,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 이상직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모종의 거래를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참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특히 사위에게 특혜를 주고 이상직에게 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공천을 준 것이니 딱 떨어지는 뇌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직이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여 성향,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기업이고 2018년 3월에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이 방북길에 탑승한 항공기, 그리고 고 이희호 여사 평양 방문 때 탑승한 전세기 모두 이스타항공의 여객기였습니다. 그만큼 여권과 상당히 가까운 친분이 있는 업체다. 그리고 국토부 전주라인의 힘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 저도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항공사라는 게
국토부의 힘이 너무나 절대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국토부로부터 노선 허가를 받는 게 지상 과제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로 많이 가는 그런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라인들을 국토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의 힘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인국공 사태 중심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구본환 사장이 이 항공정책실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과 전주고 동문이다. 이 전북 지역의 전통 명문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김현미 이상직, 이 김현미 이상직은 전주 인맥인데 김현미에게 이상직이 누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막역한 관계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권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됐었고 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당내에서 이상직 의원을 서포트하는 배경에 현 정권 중 실세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삼철 중에 한 명이 있을 것이다. 뭐 전해철, 양정철 뭐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이 뒷 배경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타이 이스타젯 의혹이 여전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전혀 안 풀리는데 때마침 500여 건의 어떤 횡령 배임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 이상직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이죠. 또 이 최종구 사장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순천고등학교 동기예요. 순천고등학교 동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비밀들이 검찰 수사 중에 어느 정도 흘러나온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흘린 것들 중에 하나가 김태년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상직이 김태년의 부탁을 통해서 최종구 사장을 이스타항공의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뭐 이런 얘기를 검찰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비밀이 좀 열리고 있는 상태예요. 북한행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이 3번이나 선정이 됐다. 앞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평양으로 가는 이 남북평화기원 이 남측 예술단, 그때 당시 뭐 조용필도 갔었고 백지영, 가수 백지영도 갔었고 뭐 많은 분들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요렇게 갔었거든요. 여기 이때 당시에 이제 북한행 전세기가 이스타항공이었다. 이스타항공이 그런데 3번이나 이제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국적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이 북한행 전세기를 띄운 건 이번이 3번째다. 이 전세기 선정은 통일부가 진행을 했는데 통일부가 전세기 선정을 위해 방북 경험이 있는 항공사를 상대로 의사를 타진했다. 아니 뭐 평양에 비행기를 띄우는 게 뭐 어렵습니까? 뭐 미국까지도 가고 뭐 알래스카까지도 가는데 뭐 북한까지 비행기를 띄운 항공사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이스타항공을 3번이나 선택을 했다? 자, 이것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공사랑 국토부와의 관계 이게 상당히 너무나 절대적인데 운수권 배분이 항공사의 어떤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게 바로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눈치를 항공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상직 의원과 국토부 김현미 장관 또 신문 실세에 기도한 김현미 장관이 정말 절친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정황상 친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충분하죠. 일단 이상직과 김현미 장관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을 같이 지냈고 또 소위 문재인 라인 2017년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직능본부 소속으로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김현미 장관과 이상직 의원 또 인천공항공사의 구본환 사장이 뒤얽힌 스카이 72 골프장 게이트 의혹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 정부 실세들이 뒤얽혀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했던 뭐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카이 72 골프장 게이트입니다. 이 의혹이 처음 이제 알려진 건 2020년이에요.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입찰로비 의혹에 연루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동만 의원이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스카이 72 골프장 사업 관련한 국가계약법 위반 사안을 지적이 됐다. 이제 가장 기가 막힌 것이 용역을 통해서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정동만 의원이 새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원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카이 72입니다. 이 업체가 사업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 방식을 통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이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들을 봤더니 친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입찰 과정에서 국토부가 관여를 했냐, 또 인천공항골프장이 결국에 인천공항공사 경영에 관한 일인데 이 관련해서 이 김현미가 조금 손을 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 거고, 이제 김현미 장관은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직 의원과 좀 찍은 사진들도 많고 사적으로 좀 누나 하는 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현미는 제가 이상직 의원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 말고 무슨 상관이냐, 나랑 사진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고 나한테 누나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고, 여기에서 이제 강력히 김현미 장관이 반발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던 그런 국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병훈 의원이 여기서 이제 그 쉴드를 쳐주거든요. 제가 전 주고 나와서 무슨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은 것처럼 처음이다. 앞으로 정동만 의원이 의원 생활 계속하시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현미 의원을 보호를 합니다. 좀 더 좀 자세하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얘기를 드리면, 이 스카이 72 골프클럽이라고 인천 영종도에 자리하는 골프장인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골프장이라고 해요. 근데 뭔가 수상한 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상한 입찰 방식 때문에 원래 사업자가 쫓겨날 지경에 처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업체에게 이 사업권을 넘겨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구본환 사장이라던가 이상직 의원, 그리고 이강철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양재원 전 이강래 의원 보좌관, 전주고 선후배, 그리고 노무현 정부 고위 참모, 국토교통부 인사들이 모두 다 공모를 해서 이 스카이 72 골프장을 특정 업체에게 운영권을 줬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스카이 72 운영권을 따낸 이 업체 친여권 인사에 포진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봤더니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했던 인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친동생이고, 이종찬 국정원장 보좌관도 이 회사에서 회장을 하고 있고, 이런 관계성들이 다 그때 당시에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새로운 회사에 운영 사업권을 주게 됐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그 뒤로 봤더니 이 이상직 의원, 이 전주고 동문, 이 라인들이 이렇게 있고, 또 당직자 출신이던 이 김현미 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어떤 압력을 넣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이 진행되면 대통령 사위 서모 씨, 전 사위겠죠.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 사위 서모 씨랑 이상직 의원이 뭘 주고받고 이제 특혜를 이렇게 나눠 가졌는지, 결국에 이 채용 뒤에 대가성이 있었던 건 아닌지,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은 건 아닌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는지, 아니면 아예 몰랐는지, 자, 이런 것들 저희가 수사 여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 검수완박이 진행되면 이것이 검찰을 떠나서 경찰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 전북경찰청으로 이관이 되는 셈인데 파묻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프장 게이트 의혹, 스카이 72 게이트까지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알려진 것들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